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뒤에 선거도 있고 하니 민주라고 하는 그런 낱말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알고 있기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죠. 주인은 순우리말로 이제 임자라고 하죠. 임자. 나중에 임자라는 말의 그 짜임과 그 짜임에 따른 뜻풀이를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민주라는 말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았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조선 초기에 쓰인 민주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백성의 임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백성의 임자는 누구죠?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죠, 임금.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이 민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말로 푸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임자인 임금을 가리키기도 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임자가 되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또 조선시대 중국에서부터 이야기되는 그 민본이 이제 넘어와서 민본 사상으로도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민본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와 어떻게 다르냐.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 있는 네이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민주와 민본이 어떻게 다르냐. 근데 이제 답변들을 보면 구구절절 나오는데 핵심을, 알맹이를 이야기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민본도 민주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풀면은 백성이 뿌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나라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열매도 있겠죠. 꽃도 있고 열매도 다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뿌리는 뭐냐면 백성이죠, 백성. 줄기, 잎, 꽃 이런 것들은 양반사대부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나 열매는 임금이 되겠죠. 그러면은 백성은 뿌리죠, 뿌리. 나무에서 뿌리는 어떤 구실을 합니까? 줄기나 잎으로 꽃까지 쭉 영양분을 끌어와서 끌어올려주는 구실을 하는 거죠. 땅 밑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면 안 되죠. 어두운 땅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지배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를 받는다 해서 피지배층이라고 하죠. 피지배층. 그래서 이들은 군대도 가야 돼요. 군역을 짊어집니다. 알려지기로는 16살부터 60살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좀 허우대를 갖추면 그때서부터 60살까지니까 그때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군대, 뭐,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하고 다르죠. 그걸 세금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노역도 해야 됩니다. 성을 쌓는다든지 뭘 하면은 끊임없이 불려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지배층은 뭐 하냐?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권력 누리기.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민본이라고 하는 백성이 뿌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허울만 좋은 거죠. 허울만. 허울만 좋아요. 허울만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는 빛 좋은 개살구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죠. 결국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지배층이 갖고 있는 거죠. 지배층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지배층, 이 백성들은 일만 해야 되지 힘은 갖고 있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일을 거진 안 하죠. 말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은 죄다 여기서 다 하죠. 여기서 많이 하는 거죠. 거의 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조금 일할 뿐인 거죠. 근데 이제 백성이 뿌리라고 하니까 그런 허울을 갖다 이제 입혀놓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일만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권리나 뭐 권력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뭐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거의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거죠.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은 말할 것도 없고 판서나 참판에도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거를 봐서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의 백성의 임자라고 하는 거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걸로 바뀐 거에는 이 국민에게 뭐가 주어졌냐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를 뽑을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걸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에게 힘이 없으면 다시 또 국민의 임자는 국민이 아니고 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 순원이라고도 하죠. 중국말로는. 이 사람은 삼민주의를 외쳤어요. 1920년대. 첫 번째가 이제 민족이죠. 외세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민권입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쥐어주자는 거죠. 국민에게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생.
경제죠,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람은 민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민주라는 말이 여기는 없죠. 민주라고 하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민권, 권자가 힘권자죠. 지금 국민에게 힘이 없으면 국민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해서 대통령도 이제 뽑았다가 어느 시대에는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지 않고 선거인단을 우리가 직접 뽑고 국민은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직접적으로 쓴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외치는 거죠. 직선제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정말로 이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 민주라고 하는 말이 조선왕조 실록에 처음 나올 때는 백성의 임자라는 뜻에서 임금을 뜻했고, 나중에 서양에 이제 정치제도가 소개가 되면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풀이를 달리하는 거죠. 말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민본이라고 하는 말이 백성이 이제 풀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서 굉장히 허울 좋게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힘이 없고 빚 좋은 개살구였기 때문에 분역이나 세금이나 노역을 온갖 거를 다 짊어지게 되는, 그러면서도 권리나 권력은 무엇 하나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농자 천하지대본도 그래서 민본과 같은 겁니다. 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하의 뭐 아주 큰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허울 좋은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빚 좋은 개살구죠.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기득권들이 어떻게 여러 사람들을 쥐어짰냐면 바로 이러한 낱말의 뜻들에 대해서 어둡게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빚 좋은 개살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허울만 좀. 오늘은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아서 민주, 민본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에 담겨 있는 말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